볼까요? 등차 수열 A, B는 있습니다. 두 개의 등차 수열이 서로 다릅니다. 맞죠? 그래서 편의상 그냥 등차 수열의 AN의 첫째 항을 A로 잡고 공차를 D1이라고 잡자. BN이라는 등차 수열은 첫째 항을 B라고 잡고 공차라고 썼는데 D2라고 잡자. 그러면 지금 AN에 대해서는 A6에서 A2를 뺐으니까 뭐야? 4D가 나오지. 정확하게는 D1. 그게 8입니다. 따라서 D1은 2예요를 알려주는 거네. 두 번째, BN도 마찬가지야. B10에서 B2를 뺐기 때문에 8D2를 알려주는 거야. 공차를 알려주는 거지. D2는 1입니다. 두 개의 공차가 다 나왔어. 그러고 나서 AN 더하기 BN이라는 A1 더하기 BN이네, B1이네. 값을 줬는데 저 녀석은 뭐다? 그냥 뭐 A 더하기 B라고 생각해도 좋고 여기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걸 보면서 좀 뭐랄까 센스 있게 바로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 자, 약간 상식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뭐야? 지금 S16이 AN이라는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16번째 항까지 합이다 맞죠?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해서 A15까지에다가 T16은 B1 더하기 B2 더하기 점점점 해서 B16까지지. 이거 왜 A15에서 멈췄냐 나? 요거를 구하더라도 오잖아. 그때 너네가 이 상태로 써도 좋아. 얘네들이 원하는 게 뭐야? 2분의 16 곱하기 n 곱하기 2a a는 모르니까 일단 비워 플러스 n-1d 15d 근데 d가 인 거 알잖아. 두 번째 bn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여기서는 2b겠죠. n-1의 d 이거를 쫙 전개를 해주면은 결국 16a 플러스 b가 나오게 되고 남아있는 것들은 지금 저게 뭐냐 약분해버리면 8 곱하기 15 곱하기 2고 얘도 약분해버리면 8 곱하기 15거든. 요것만 계산해주면 돼. 답이야. A 더하기 B를 준 거니까 그대로 써도 좋다. 이 얘기를 내가 지금 첫 번째 하고 싶었던 거였어. 근데 아까 내가 뭐 상식적으로 이런 말을 했었지. 등차 더하기 등차는요. 등차입니다. 이거는 상식. 얘도 n에 대한 1차식일 뿐이거든. 얘도 n에 대한 1차식일 뿐이거든. 심지어 공차가 n의 개수야. 그래서 둘이 더했다 치면은 얘는 D1, D2의 값이 n의 개수가 되는 n에 대한 1차식이야. 그 녀석을 공차로 하는 등차수리 됩니다. 알았나요? 요거는 기본 상식. 알았음? 몇? 다음. 87번. 정리해주세요. 6시 50분. 자, 갈까? 100 이하의 자연수 중 100과 서로 소인. 자, 서로 소인 모든 수. 얘들아. 소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지. 서로 소인 수를 물어보지. 그 말은 뭐다? 100과 공약수가 겹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따져봐야 돼? 100이 도대체 어떤 수로 이루어져 있냐? 뭐 정확하게 따져보면 얘 뭐 4승 곱하기 5의 제곱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4승인가? 이게 제곱이네. 아무튼 2의 거듭제곱, 5의 거듭제곱까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만 알아도 사실은 상관없지. 그지? 그럼 뭐거든? 100과 서로 소인수는
2의 배수도 아니어야 돼. 5의 배수들도 제외를 해줘야 돼. 그럼 그놈들의 합인데 2의 배수를 합하는 게 빨라? 2의 배수가 아닌 수를 합하는 게 빨라? 2의 배수는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5의 배수를 더하는 게 빨라? 5의 배수가 아닌 수들을 더하는 게 빨라? 당연히 5의 배수를 더하는 게 빠릅니다. 오케이 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2의 배수가 아닌 수와 5의 배수가 아닌 수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1부터 100까지의 총합에다가 2의 배수들을 더한 놈을 빼줍니다. 일단. 그리고요, 5의 배수들을 더한 놈들도 빼줘요. 근데 중복된단 말이야. 2의 배수를 빼다 보면 10의 배수 있을 거고 5의 배수를 빼다 보면 거기도 10의 배수가 있을 거거든. 10의 배수를 두 번이나 빼버렸지. 너무 많이 뺐지. 그래서 10의 배수는 다시 더해줘요. 한 번은 더해줘야지. 두 번을 빼면 안 되지. 한 번만 빼야지. 엉뚱한 수들 크기까지 다 빠진 거죠. 끝. 그럼 이거는 뭐다? 계산은 생략할게요. 얘네들은 뭐다? 2K들. 2의 배수 몇 개 있는데? 50개요. 이렇게 세워줘도 좋고. 또는 2K를 가지고 100까지 만들 수 있나? 아, 오케이. 그렇게 찾아줘도 좋고. 얘네들은 오케이. 역시 5의 배수들을 개수를 20개 찾아줘도 좋고 마지막 수가 100이 될 수 있죠? 20까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끝나겠지. 알았죠? 오케이? 끝. 1405번 가봅시다. 좌표 평면에 지운다요. 그림과 같이 직선 L이 있습니다. 전수 L에 대해서 n, 0을 지나고 0. X축의 수직인. 어머! n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이거 X는 n이다, 그지? 직선이 있는데 직선 L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AN이라고 하겠대. Y좌표를. 뭐 어쩌라고. 그때 A4, A7. 아, 이런 식으로 여기 4가 들어가면은 A4가 나오고, 이거는 이제 직선을 살려서 직선의 방정식을, A7이지. 방정식을 살려서 찾아가는 방법도 있기는 해. 근데 여기서 내가 설명해주고 싶은 거는 결국 직선의 방정식은 1차식이거든. 등차 수열도 뭐거든? 1차식이거든. 그래서 이 Y좌표들은 당연히 등차 수열을 이루거든.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라는 말을 직선에 있는 점이다. 라는 말로 대체한 거야. 그냥 등차 수열을 풀어봐. 이거야. 그럼 공차 얼마야? 둘이 빼주면 A7에서 A4를 빼주면 3D가 나오지. 얼만데? 5 빼기 2분의 7이니까 2분의 10, 2분의 3. D는 2분의 1이네요. 끝. 그럼 일반항 찾을 수 있잖아. 공차가 나오면은 2분의 1n으로 시작을 해주면 돼. 대신에 4가 들어갔을 때 2분의 7이 나온다던가. 5가 들어갔을 때, 7이 들어갔을 때 5가 나오도록 하는. 그것만 생각해주면 끝나지. 알았죠? 끝. 이걸로 저 시그마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 26번. 요거 하고 잠깐 쉬었다 하자. 뭐 한 거는 별로 없지만 시간이 꼬여버리니까. 치울게요. 치워도 돼요? 예. SK 플러스 2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 그때 A에 2K를 구하시오. 지금 이거는 K에 대한 식이 아니다, 그치? 특정 자연수 K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값이잖아. 자, 둘이 뺍시다. 뭐 나와요?
K 플러스 한 번째 항과 K 플러스 두 번째 항이 나오겠네. 얘는 첫째 항부터 AK까지 얘는 첫째 항부터 쭉 넘어다 AK 넘어가서 AK 플러스를 하나 더, AK 플러스 2 하나 더. 그걸 계산했더니 4가 나온대. 근데 공차가 2라고 알려줬다며. 그러면 얘는 AK 플러스 1로 잡으면 얘도 AK 플러스 1로 잡아도 되지 않아? 플러스 대신에 공차라고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2 곱하기 AK 플러스 1이 2잖아. AK 플러스 1은 얼마네요? 1이네요. 어쩌라는 거야? K를 구할 수가 있나? 아직 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6이라는 수치까지는 안 썼으니까 가능하나? 그러면 여기서 첫째 항까지 가보면은 뭐야? 1에서 지금 항이 K번 흘러갔으니까 KD만큼 더 한 거지. 그래서 1이 된 거지. 그럼 여기다가는 KD만큼 빼주면 되겠네. 맞죠? 이게 첫째 항, 이게 K 플러스 한 번째 항. 그리고 뭐 굳이 쓰자면 AK는 1에서 공차 하나만 더 빼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왜 구했냐면 이거 구하려고. 이거 다시 쓰려고. 2분의 뭐야?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끝항이잖아. 그래서 이거 쓸 수 있잖아. 첫째 항 얼마? 1-2K? K번째 항이 마이너스 1? 더하기지. 요렇게. 그럼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면서 다연수 K 나오지 않을까? 이해됐나요? 사라지고 사라집니다. K제곱이 16이네요. 자연수 K니까 4네요. 끝. 됐나? 그러면은 A8 찾아가면 되겠지. 첫째 항 알고 있고. 첫째 항 알고 있고. 공차 2 아니까. 됐니? 끝. 둘이 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AK 값 자체를 마이너스 16이라는 것 자체는 아직 안 썼으니까 한 번 더 써본 겁니다. 차만 그거였습니다. 알았죠? 잠깐 쉬었다가 등비합시다. 등비수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방식은 완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자, 등차 수열에서 처음에 정의에 대한 얘기 시작하잖아. 뭐였어? 이웃하는 항들 간의 차가 동일하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항에서 이 전에 거 빼주면은 결국 D를 더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D가 남고 뭐 D가 남고 하는 것처럼 등비수열 역시 마찬가지야. 첫째 항, 두째 항, 셋째 항, 찍찍찍 n번째 항까지 갈 때 이번에는 그 이웃하는 항들 간의 뭐가 비율이 일정하거든. 그래서 A2와 A1의 비율, 즉 나눠보자. 그래서 A3와 A2의 비율도 AN과 AN-1의 비율 다음 항 나누기 전의 항, 다음 항 나누기 전항, 다음 항 나누기 전항 계속 나눠보면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야. 그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부르지? 비율 R이라고 불러볼까? 그랬는데 뭐야? A2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변에 이걸 A1을 곱해보니까 A2는 A1 곱하기 R, A3는 A2 곱하기 R, 즉 전의 항에다가 R을 곱해서 다음 항이 만들어지네. 그래서 이걸 뭐다? 공차 말고 공비라고 부르게 됐고 등비수열의 정의는 뭐다? 모든 항은 다 뭐다? 첫째 항에서부터 공비를 곱하고 곱해서 만든 거다. 그러다 보니 뭐가 만들어지죠? 기본 공식 첫 번째 일반항이 만들어지죠. 뭐요? AN은 A1에다가 공비를 n-1번. 짠. 됐죠? 그 다음 등비 중항도 존재하지. 등차 중항이 뭐였어? A와 X와 B 순서로 뭐 할 때 수가 놓여 있고 그 녀석이 등비 수열을 이룰 때 그때 등차에서는 뭐였어? 가운데 놈의 두 배는 양 끝에 놈의 합과 같습니다. 또는 가운데 놈은 양 끝에 놈들의 평균과 같습니다. 였지. 얘도 똑같아. 가운데 놈을 구하기 위해서 양 끝에 놈을 이용하는 건데 자 기억하세요. 가운데 녀석의 제곱은 양 끝의 녀석의 곱과 같습니다. 이게 등비 중항을 알려주는 거다. 뭐 굳이 치자면 x 는으로 고치면은 루트 ab가 되는데 뿔마 루트 ab 해서 좀 귀찮아지니까 그냥 제곱 상태로 써둬요. 등비 중항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등비수열의 합공식. 등차수열 합공식과 조금 다른 게 등차수열 합공식은 주어지는 재료에 따라서 뭐 공식을 두 가지를 외웠었지. 근데 등비수열의 합은 하나입니다. 1-r분의 a 곱하기 1-r의 몇 승? n승. 자, 여기 n승을 꼭 항의 개수 승으로 외워두세요. 알았죠? 항의 개수 승. 물론 하나 더 쓰려면 쓸 수는 있어. 뭐 분모, 분자, 부호 바꿔놓은 거. 근데 이게 공식이 부호만 바뀌었을 뿐이지 새롭게 외우는 느낌은 아니거든. 언제 쓰냐면은 분모, 음수 안 만들려고요. 공비가 1보다 작은 놈이면은 얘를 쓰고 1보다 큰 놈이면 얘를 쓰는데 사실 구분 안 하고 보통 첫 번째 거만 씁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등비수열 끝이야. 등차 때도 내가 했던 얘기 뭐요? 도형에 활용하고 뭐 이런 놈들이 있을 수는 있어. 그리고 좀 상식적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 양수가 나오겠네, 음수가 나오겠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일부 몇 개 있어. 근데 그 외 나머지 문제들 거의 대다수 한 80% 90% 문제들은 사실 일반한 공식에 때려놓고 세수가 등차수 이룬다고 주어지면은 뭐야? 그냥 등비 중앙 써버리고 아니면 합공식 합에 대한 얘기 나오면 합공식 써버리게 되면은 못 푸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나머지 문제들 한 8, 90% 정도 된다 그랬죠. 나머지 한 1, 20% 정도의 문제들만 좀 생각을 하면서 푸세요가 있어. 근데 그 생각하세요도 등비수열로 넘어오면은 사실 더 줄어들어. 거의 진짜 10% 또는 10% 미만입니다. 걔네들은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 있기는 해. 아, 이게 커지겠네, 작아지겠네, 아, 여기서부터 커지겠네, 여기서부터 작아지겠네 하면서 부호가 바뀌면 어쩌고 저쩌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일부 몇 개 있는 거고 나머지 진짜 다 있고. 그래서 사실은 등비수열에서 너희들한테 내가 설명이 필요한 거는 저 뒤에 원리학계 파트야. 학교에서 우리 원리학계 안 낼 거야 라고 뭐 얘기해 주신 학교가 있다면은 거기는 땡큐. 오케이?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다루기는 했고 뭐 안 나온다고 명시한 적이 없고 하는 학교들은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왜 내가 중요하게 얘기를 하냐면은 얘네들은 교재에도 그대로 있어. 그대로 외워주면 돼. 사실 지금 당장 안 외워져 있더라도 집에 가서 숙제하면서 풀다 보면 또 외워지고 학교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100문제, 200문제 풀다 보면 또 점점 외워지는 게 얘네들이거든. 근데 원리합계도 마찬가지야. 공식이 적혀져 있어, 책에. 근데 그 문제를 풀 때 공식을 자꾸 쓰는 버릇을 하면은 실제 문제에서 틀려버립니다. 공식을 못 쓰는 상황을 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부하면 할수록 애들이 공식이 외워져 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위험해지는 거지. 나는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공식 외우지 마세요. 무조건 만들어서 푸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다른 반에도 또 벌써 한두 놈이 있어. 외우고 있어, 공식을. 안 됩니다, 그거. 진짜 위험해요. 알았죠? 자, 뭔지 그거는 원리학계는 일단 얘네들 문제 풀고 나서 좀 이따가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풀 문제들 한번 싹 골라줄 테니까 풀고 있어 보도록 할까? 오늘 그래서 얘네들도 얘네들인데 원리학계가 메인이다, 오늘은. 1436번 잠깐 풀고 계세요. 음... 아, 여기 내가 괄호친 번호가 하나 몇 개 있을 수도 있어. 그 녀석들은 다 푸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설명하려고 내가 보려고 써놓은 번호니까 괄호친 번호는 풀지 마세요. 아씨, 이걸로 바꾸자.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음. 됐다? 여기까지 풀면 되겠다. 자, 여섯 번째 양이 16. A6가 16. 그 다음에 2A8, 3A7. 자, 다 계산하자. 뭐 해요? 다 때려 넣으면 답 나옴. 일반항에 넣자는 얘기겠지. A6 뭡니까? AR 5승. 두 번째, 2A8 바로 쓸게요. 2A8 뭡니까? 2. AR의 7승. 3. A7은 뭐예요? AR의 6승. 자, 그럼 여기서 뭐 할까? 공통인수 묶어버릴까? 그 공통인수를 AR의 5승만 묶어도 좋고 16인 거 아니까. 맞지? AR 5승으로 한번 묶어보자. 그럼 남은 게 뭐예요? 2R 제곱 마이너스 3 뭐야? R이야? 그게 32이란 얘기잖아 지금. 그지? 근데 얘가 지금 16이라고. 그럼 얘가 뭐네? 2네. 끝. 아, R에 대한 2차 방정식 풀어주세요로 바뀌어버렸다 문제가. 맞지? 그런데 공비는 자 여기서 2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입니까? 힌트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첫째 항과 둘째 항의 부호가 반대다. 등차 수열은 공차가 양수든 공차가 음수든을 떠나서 더하고 빼고 하다 보면 언젠가부터는 뭐 음수가 계속 나오고 할 수 있지. 그런데 등비 수열은 공비가 음수여야만 부호가 바뀌는 거지. 맞죠? 그래서 공비는 무조건 뭡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맞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찾았으니까 다시 때려 넣으면은 A도 나올 거고. 그러면은 이제 계산 끝. 오케이? 생략할게요. 공비까지 맞죠? 자, 38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볼까요? 자, 요 녀석, 오케이. 바로 등비수열 일반항 때려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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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다 때려 넣으면 답이 나옴.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센스 있게 가자. 얘들아. 뭐 하면 돼? R3선 곱하기만 하면 다 되죠. 곱하기는 더하기에다가 곱하기를 할 때는 괄호 쳐서 곱할 거고 곱하다 보면 다 분배되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얘 R3승 곱해주면 A4가 되고 얘 R3승 곱해주면 A5가 되고 얘 R3승 곱해주면 얘가 되거든. 그래서 R3승 한 번만 딱 곱해주면 끝납니다. 그럼 얼마가 곱해졌는데 8, 7, 8, 56. 오케이. 그러면 끝났죠? 공비가 나와버렸죠. R은 2.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값이 7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쓰자. 뭐야? A 더하기 2A 더하기 4A. 뭐? 지금 R은 2라는 거 쓴 거다. 즉 7A가 나왔네. 근데 그게 7이래. 오케이. 첫째 항도 나왔다. 첫째 항 나왔고 공비 나왔으니까 답은 생략할게요. 알았죠? 마지막에 있는 이 녀석도 사실 보자마자 R의 제곱이네. 미쳤나 보다. R의 3승이네 하면은 땡큐지. 답은 어쨌든 그래서 A는 필요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답이 나왔어요. 알았죠? 답은 8. 규 되었니? 예, 딱 46번 가보자. 아, 뭐야. 첫째 항이 음수인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첫째 항이 음수인 등비수열. 그리고 나서 A3, A5를 곱했더니 8A8이랑 똑같고 A1 더하기 A2의 절대값 더하기 2A3의 절대값을 더했더니 0이 되었대. 뭐야? 이거 뭐 공식이 아니라 각각의 값들에 대한 식들을 쭉 써보자. 이게 뭐야? AR 제곱, AR 4승, 둘이 곱한 거 곱하기. 근데 그게 8 곱하기 AR의 7승과 같대. 뭐 하자? 약분 내볼까? 일단 AR 제곱 싹 다 날리세요. 5승만큼 남았겠네. 그럼 뭐야? 5승 날리자. 그럼 남은 거 좌변은 뭐 남았어? A 하나 남았고 우변은 뭐 남았어? 8R에 1승 남았다. 맞지? 8R 남았네. 8R. 되었습니까? 끝. 그러면 음수래네.
얘도 음수겠네. 맞지?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자. 절대값 때문에 지금 보고 얘기를 한 거야. A1은 A. 일단 음수야. 근데 A2는 그냥 양수지. 왜? A가 음수, R도 음수니까. 그럼 양수. 그냥 절대값 복사해주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다? 2A3. 여기는 A가 음수인데 공비가 음수인데 공비를 두 번 곱했잖아. 그럼 이거 자체가 음수네. 앞에 뭐 붙여? 마이너스 붙여. 끝났어요. 그게 0이랍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A 대신에 싹 다 8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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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주면은 나오겠지. 공비가 음수였으니 0은 아니다. 그치? 그러면 R 약분, 8 약분. 8R로 양변 약분해봐. 이렇게 나오겠네. R에 대한 또 뭐 나왔어? 2차 방정식 나왔습니다. 공비는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면은 첫째 항도 마이너스 4 하면서 나왔으니까 끝. 됐지요? 첫째 항 마이너스 4 나왔니?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니? 오케이. 다음. 52번으로 가보자. 자, 2가 있었고 32가 있었어. 그 사이에 8개의 수를 넣어서 싹 10개죠. 싹 다 전부 다 뭐다? 등비수열이 나와요. 이거 뭐야? 등차 때도 했던 얘기지. 어쨌든 그러면 뭐다? 아하, 여기서부터 쭉 진행해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공비를 몇 개 곱했어? 9개 곱했죠. 근데 그게 얼마만큼 곱해졌어? 16만큼 곱해졌네. R 부승이 16이 나왔지. 이게 뭐 좀 심플해지면은 뭐 R의 뭐 제곱이나 3승으로 넘어가면 편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딱히 편한 게 없으니까 R의 구성은 16 그 상태로 그대로 둘게요. 자, 끝났다. 그럼 뭐야? 지금 너희한테 구하세요라고 하는 게 3 곱하기 로그의 A3. A3가 뭐야? 얘잖아. 그지? 그러면 2에다가 뭐 한 거임? R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한 거네. 이거 구하시오. 됐죠? 아야, 됐죠? 이 값이 어떻게 이렇게 심플하게 나오지? 아야, 봐라. 어떻게, 가자. R의 삼순이 뭡니까? 양변의 3분의 1승을 취해주면 되죠. 얘는 뭐예요? 2의 3분의 4승이라고 쓰면 끝나네. 요 3이 있었구나. 내가 이걸 안 봤네. 그럼 여기다가 R3승은 얘입니다. 2의 몇 승? 3분의 4승. 1승에다 곱한 거니까 사실 지수끼리 더하고 나면은 로그 2에 2가 남으니까 뒤에 패스하고 지수끼리 더해서 3분의 7 뽑아내면 끝나네. 맞죠? 답은 7. 되었니? 어때요? 정말 쉽죠? 이거 괜히 머리 쓰려고 저 3 때문에 3의 배수 골라야지 1번 아니면 4번 해서 찍으면 다 들렸겠네. 됐죠? 자, 58번. 1보다 큰 양수 xy가 있습니다. 그런데 4개의 수를 만들어서 등비수를 이루는데 뭐야? 3개의 수가 등비수를 이루고 있도록 그 세 수를 다 줘. 4개의 수를 다 줘. 그럼 다 뭐다? 중앙 써버리면 끝난다 맞지? 일단 요 3개 등비수를 이룬데 뭐 하면 돼? 로그 3의 x를 제곱했더니 3 곱하기 27, 즉 81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로그 3의 x로서 가능한 거 이것만 딱 보면 얼마 가능해? 1마 9 가능하다 맞지? 자, 뭐가 맞는 거야? 1보다 큰 수 때문에. 1보다 큰 수 때문에 양수 9가 맞겠지. 됐죠? 자, 여기서 뭐 x를 구하려고 해도 좋고 아니면 이 상태로 가도 좋고 결국은 어쨌든 다시 한번 요 색깔 바꾸자. 다시 한번 이 세수가 뭐한데 등비수를 이룬대. 로그 3x 얼마? 9잖아. 27. 그럼 누가 봐도 얘는 뭐네? 3 곱하면 끝나네. 얼마? 81. 됐죠? 그럼 우리한테 좀 왜 저래?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는 로그 3의 y 빼기 로그 3의 x를 물어보는 거다. 맞지? 로그의 기본 성질. 그래서 81 빼기 9, 72, 4번이 답이겠네요. 됐나요?
쉽죠? 심플. 정아야. 자, 62번으로 갈게요. 자, 요 문제는 요 뒤에 내가 하나라도 골랐나 모르겠네. 내가 기억하기로 나 활용형 문제 하나도 안 넣은 걸 알고 있거든. 62번은 그 말 하나 하려고 방학 때 사실 설명 많이 했던 건데 이거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등비술입니다. 그런데 등비수열임을 밝혀야 할까? 아니면 등비수열임을 이용만 하면 될까? 즉, 등비수열을 쓰긴 써야 돼. 근데 우리가 직접 등비수열임을 밝혀서 왜 등비수열인지를 설명해서 진행하는 문제일까? 아니면은 그냥 등비수열이니까 당연히 그냥 첫째 항이 어쩌고저쩌고 공비가 어쩌고저쩌고 하지 뭐 라고 풀어버리면 될까? 귤이나 밝혀야 될까? 등비수열임을 이용하면 될까? 학교 서술형을 나왔다 치자. 안 돼요. 안 돼요가 아니라 그럴 필요 없어요. 이용하면 됩니다. 알았죠? 아무리 서술형이라고 하더라도 등비수열임 안 보여줘도 돼. 물론 등비수열임을 밝히시오, 왜 등비수열인지를 설명하시오가 있으면은 써야지. 구해내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면 밝힐 필요 전혀 없습니다. 서술형이라도 마찬가지야. 자, 서술형이라도 마찬가지로 그거 설명하려고 62번 보자고 한 거야. 자, 이거는 기본 상식입니다. 네? 고등부 수학 고등부 수학이 아니라 그 중등 교과 과정, 중등 수학을 제대로 배워온 학생이라면 무조건 이 그림을 확대해주면 이해가 되는 거 알아요. 오케이? 동일한 비율로 커져가고 있는 거 알아. 그게 중등 기하를 제대로 배워온 학생이라면 할 수 있는 생각이거든. 근데 등비수열임을 보여주고 있을 거야, 책을 보면은. 굳이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등비수열임을 바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렇게 해도 점수 깎는 셈 없습니다. 그러면 끝났어. 뭐가? 얘 8, 얘는 R, 얘는 C8. 여기서 여기로 뭔가 곱하고 여기서 여기로 뭔가 곱하고 이거 그럼 결국은 뭐다? R제곱은 8 곱하기 18 하면 끝나요. 알았죠? 이 문제는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뭔 말할? 끝. 10이겠지 그래서? 다음 72번 등비수열이라는 세수에 대한 얘기인데 방금 문제랑 62번 말고 58번 문제랑 뭐가 달라? 58번 문제는 등비수를 이루는 수가 뭐 로그 3이었나 로그 2였나 몰라 미치 3이라고 치자. 로그 3의 x 로그 3의 y 하면서 식을 줬어. 근데 지금은 등비수를 이루는 세수일 수가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더했더니 얼마 곱이 얼마 나오네. 자 이거 갑니다. 등비수를 이루는 세 실수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냐면은 등차수열 때처럼 가운데 놈을 A로 해서 A-D, A 플러스 D 잡았었잖아. 등차수열을 할 때. 그것처럼 가운데 놈을 기준으로 해서 R을 곱하고 나누고 해서 만든다라고 잡으셔도 좋아요. 나는 이걸 좀 더 좋아하기는 합니다. 왜? 어차피 곱이 주어진단 말이야. 곱했을 때 A 찾고 시작할 수가 있거든. 나는 이걸 좀 선호하는 편임. 근데 책에서는 아마 A와 AR과 AR 제곱을 잡고 있을 겁니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뭐 할 거잖아. 어차피 둘 다 연립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변화가 없어. 이게 뭐였지? 6. 그래서 너희들이 편한 대로 잡으세요. 이거는 등차 때처럼 좀 더 권장하는 그런 풀이 없습니다. 그냥 장단점이 있는 뚜렷한 그런 풀이일 뿐. 나는 이제 위에 걸 좋아하지. 내 책에서는 이걸 더 좋아하지. 왜? 분수식 별로 안 좋아하거든, 책은. 교육과정에서 분수식을 굳이 만드는 거는 의미 없어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알았죠? 어쨌든 계산은 생략할게요. 이 문제는. 밖에 나왔지? 귤이나? 답 몇 번 나왔어? 1번 나온대요. 다들 똑같이 나왔죠? 다음 87번으로 갑시다.
87번.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등비술의 합공식, 등비술 일반은 공식 그냥 때려 넣으면 다 튀어나옴. A2가 4예요. 저게 뭔데? AR이 4지 뭐. A5가 30이에요. 저거 뭐예요? AR의 뭐예요? 4승이지. 그게 32이에요. 그 둘이 연립하세요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동안에 8이 곱해졌는데 A2에서 A5로 가려면 R이 3번 곱해진다. R 3승은 8이다. 그거 찾아서 공비가 2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A는 2네. 찾아오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일반항도 구할 수 있고. 합이 나오네. SN 쓰자. 뭐예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공비가 1보다 크니까 첫째 항 곱하기 뭐예요? 공비의 항의 수승 몇 개? n개 몰라. 마이너스 1까지. 그게 얼마보다? 240보다 커지세요. 분모는 1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요거 2에 n 플러스 1승 남겨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플러스 1로 넘어가자. 242보다 커지시면 됩니다. 2의 거듭제곱 중에 242 주변에 뭐 있어? 128, 그 다음이 256. 그냥 커지는 거니까 256이 되면 된다, 맞지? 256은 2의 몇 승? 8승. n 플러스 1이 8부터 가는 거예요. n은 7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뜻이다, 맞지? 답은 7. 되었나요? 되었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94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등차 수열 때는 저런 느낌의 문제가 있었다면 뭐 숙제 해왔었겠지. 저런 느낌의 문제가 있으면은 약간 생각해서 푸세요가 더 많았어요. 근데 아까 내가 설명하다가 했던 말인데 등비수열에서는 생각을 통해서 이러겠네, 저럴 수 있겠네, 이때가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이때겠네, 생각을 먼저 해서 푸는 문제들이 좀 더 많은 느낌이라면은 등비수열은 그냥 단순하게 공식에 대입해서 연립하는 느낌이 더 많아요. 얘가 대표적인 딱 그런 문제잖아. A12 빼기 A가 아니구나. S12 빼기 S2 뭔데? 그냥 써. 1마이너스 공비로 갈까? 공비마이너스로 갈까? 1마이너스 공비로 가자. 1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마이너스 공비의 몇승? 항의 개수승 12승. 마이너스 1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마이너스 R의 제곱 항의 개수승 는 4 곱하기 1-R분의 A 곱하기 1-R의 몇승? 항의 개수 10승. 그럼 양변을 A로 나누고 양변을 1-R을 곱하자. 그러면 분모의 A에 분모의 A가 다 사라지면서 남은 것만 써보자. 1-1 사라집니다. 남은 거는 마이너스 R의 12승 플러스 R제곱는 4 곱하기 짠 1-R의 10승. 근데 얘가 뭐가 돼? R의 제곱으로 한번 묶어볼까? 어머! 1-R의 10승.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연립을 좀 더 많이 합니다. 통째로 날아가 버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등비가 양수 이런 말 있냐? 에이씨, 없네. 일단 요겁니다. 되었나요? 됐나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대? S10보다 S12가 더 작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첫째 항이 양수니까 공비가 음수여야 저럴 가능성이 생기지. 그래서 얘에 의해서 공비는 마이너스이구나. 끝. 확정을 짓는 거지. 알았죠?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A4 구하기만 하면 되니까 패스. 끝. 정리. 얘들아, 너네 이거 상식으로 기억해놔. 등차에서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과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과 21번째부터 30번째까지의 합. 어떤 합이야? 똑같은 개수만큼 10개 더한 거야. 저게 꼭 10개일 필요는 없고 똑같이 5개도 좋아.
대신에 중간에 건너뛰지 마시고. 여기서 A10에서 끝났으면 여기서 A11에서 이어받아줘. 만약에 A1부터 A5까지의 합이면 얘는 A6부터 A10까지의 합인 거고 A11부터 A15까지의 합인 거지. 알았지? 자, 이게 뭐 어쩌라고요? 그 합 또한 뭘 이룬다? 등차수를 이룬다. 등비면 등비일 거야.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야. 뭐가 더해지는지는 안 쓸게. 어차피 문제마다 다르니까. 공차라고 하기에는 헷갈리고. 등비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10개, 10개, 10개를 더하고 있는 상황에서 끊어버리잖아? 얘들은 뭘 이룬다? 등비를 이룬다. 그래서 뭐가 곱해지는지를 보면 돼. 자, 지금 뭐래? 첫째 항부터 10번째, 11번째 항부터 20번째. 대신에 물어보는 거는 첫째 항부터 30번째. 자, 그러면 뭐다 얘들아? A1부터 A10까지의 합이라는 말은 뺄게요. A의 11부터 A의 20까지, 그 다음에 A의 21부터 A의 30까지야. 지금 주어진 게 얘가 130이라고 주어졌고 얘가 520이라고 주어져 있지. 뭐 했어? 4 곱했네. 그럼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때도 4를 곱해서 이거는 얼마? 2080이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한테 물어본 건 이거 전체 다 더한 걸 물어본 거잖아. 다 더한 답입니다. 알았나요? 650 2730이 답이야. 1번. 알았죠? 요거 상식으로 알아두면 편합니다. 되게 도움돼요. 알았죠? 끝! 정리. 요거 잘 써둬. 수열 ANA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 SN이 있습니다. 그때 어쩌고저쩌고. 자, 얘들아, 고기 들어볼래? 잠깐만, 고기 들어볼래? 여러분, 고기 들어볼래?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했냐? 등차야. 지금 하는 등비 말고. AN이 예를 들어서 4N- 플러스 3이라고 주어져 있어. SN 구해보세요. 너네 이거 딱 보자마자 구하는 거 했어, 안 했어, 내가? 안 했지. 방학 때만 했지. 뭐 방학 때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다. 정아야! 자, 정아야. 자, 보고 들어라.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너희들한테는 되게 꿀팁이 될 것이다. SN 구해봐. 규린 씨. 보자마자. 기억 안 나? 연아야 보자마자 기억나? 이거 혹시 보자마자 2n제곱 플러스 5n 할 수 있는 사람? 기억 안 나나? 자, 요거 항상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너네 그 AN에 대한 식 다시 한번 쫙 써봐. 뭐야? A1 플러스 M-1 괄호 열고 M-1에 괄호 닫고 D. 정결하면 뭐 나와? BN 플러스 A- 뭐 D 이런 거 나오지. 거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뭐다? BN. 그리고 상수항은 A-D인데 A-D를 외우자는 게 아니라 몰라. 그냥 어떤 상수가 있어 라고만 생각하세요. SN은 어때? 이거지. 전개를 했다고 쳐봐. 그럼 뭐 나와? n을 곱했기 때문에 상수항은 없을 거야. 근데 얘가 n에 대한 1차식이라서 n에 대한 2차식 나옵니다. 상수항이 없는. 여기까지 이해됐어? 상수항이 없어요, 무조건. 그런데 n의 개수는 2분의 d입니다. 이제 기억나? AN의 n 1차항의 개수는 공차야. 그리고 SN의 n에 대한 2차항의 개수는 2분의 공차야. 그래서 아까 내가 AN이 4n으로 출발했었잖아. 그래서 SN을 2n제곱으로 바로 썼던 거고 여기서 내가 멈칫 잠깐 했었지. 그 뒤에 붙는 여기에 1차항이나 여기에 상수항은 뭐냐면은
첫째 항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1 넣었을 때 첫째 항이 7 나와야 되는데 SN에서도 1 넣으면 똑같이 7 나와야 돼. 그러니까 개수들의 합이 같다라고 이해해버리면 돼요. 알았죠? 합이 7, 합이 7, 5 하고 바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AN이 한 번만 더 할까? 6n-1로 주어져 있으면은 SN은 일단 3n 제곱으로 출발시켜. 1 넣었을 때 5 나오니까 1 넣었을 때 5 나오려면 2n이면 돼. 여기 n 빠뜨리지 말고. n 쓰는 건 조심하고. 항상 없거든. 알았죠? 이런 식으로 등차에서는 AN을 보자마자 SN 구하고 SN을 보자마자 AN을 구하러 갈 수 있음. 그럼 그게 등비에서는 쓰냐 안 쓰냐? 등비는 안 씁니다. 있어. 있기는 한데 나는 쓰지 말라고 해요. 등비는 그냥 단순 연산을 하는 게 더 빨라. 자, 그럼 여기서 SN이 주어졌을 때 AN을 구해야 뭐 짝수 번째만 더하든 각각 계산해서 더하든 뭘 하지? 1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SN을 가지고 AN을 찾는 방법은 뭐다? SN-1. 너네 등차 때 풀었던 그 풀이. 이거. 빼. 짠. 그럼 뭐 나와요? AN. 뭐 나와요?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승 빼기 3 곱하기 2의 n승. 자, 여기까지 찾아오는 거는 대부분이 할 수 있음. 등차 잘 풀어왔다면. 오케이? 그런데 여기 이후 바로 이 다음 과정을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틀려가. 결국은 지수식 빼기 지수식이면 지수거리 수 빼기 지수거리 수면은 지수가 작은 놈으로 공통인수로 묶는 게 가장 뭐야? 가장 빠릅니다. 얘는 남은 게 2고 얘는 남은 게 마이너스 1밖에 없잖아. 끝났어. 3 곱하기 2의 n승이야. 오케이? 지수가 작은 놈, 차수가 낮은 놈, 뭐 어떻게 이해하든 그 놈으로 묶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두 번째, SN에서 SMS를 뺄 때 항상 조심할 것. 예. 이 기호 때문에 1은 못 써. n에다가. 그래서 지금 구해온 이 식들은 전부 다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야. 그럼 첫째 항은 뭔데요, 선생님? 첫째 항은 S1이지. 1 다시 넣어야지. 얼마야? 1 넣어주면은 6이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쓰고 보니까 여기도 n에 1을 넣어도 6인데요. 그러면은 구분하지 말고 AN은 그냥 3 곱하기 2n승으로 쓰자 하면 되는 거지. 알았지? 자, 어찌됐건 간에 첫째야. 첫째야 왜고? 두 번째야. 네 번째야. 뭐 하면서 찾아도 좋고. 또는 이거 구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할래? 공비가 R제곱 4라고 생각하는 게 빠르겠지. 첫째 항은 A2 12라고 생각하는 게 더 빠르겠지. 그래서 공비-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몇 승? 항의 개수 승. 그래서 항의 개수 승, 항의 개수 승 하는 게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계산은 생략할게요. 알았죠? 어때요? 정말 쉽죠? 1000몇인 것 같은데 답이? 아까 내가 뭘 하려다가 안 했었냐면은 요런 거. 요거 있지, 요거. 지금 보니까 유형 13번에 몰려있는 것 같은데 그림들 있죠? 그림들이 막 잘게 쪼개지고 길이를 쪼개고 사각형들을 쪼개고 삼각형을 쪼개고 하는 이런 그림들 이것들 전부 다 마찬가지다. 유형 13번에다가 같이 써놓든가. 아까 그 원 붙은 거 기억나? 그때 내가 등비수렴을 밝혀야 된다. 등비수렴을 이용하면 된다. 이용하면 된다. 그래서 유형 13번도 전부 다 그냥 당연히 등비수열이겠거니를 이용해서 첫째 항과 공비만 잘 찾아주면 돼. 요 말 잘 기억해라. 지금 너희들 교육과정에서는 수능으로 넘어가면은 얘가 나올 겁니다. 어디서? 대수에서. 근데 지금까지 수능이라는 시스템이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문제가 하나가 있어. 뭐냐면은 이 녀석에다 리미트 붙이는 거.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너희들 교육 과목으로 치면 무조건 2. 오케이? 그래서 문과, 이과 시험을 구분을 짓는 요즘으로 치면 지금 현재 고3도 보면 확통을 칠래, 미적을 칠래 모르잖아. 확통을 치는 애들은 못 만나지. 근데 미적분을 치는 애들은 무조건 만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에 리미트 붙이는 거야. 근데 너희들 교과 과정은 수능에서 미적분 2가 빠지지. 그래서
뭐 수능 기준으로는 얘가 안 나온다라고 단정짓기는 그런 것 같아. 대수로 넘어가서 나올 거야. 100% 나오는 것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알겠죠? 공통 과목으로 넘어가서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미적분 2를 공부할 사람들 혹시 너희들 중에 학교 내신용으로라도 그 사람들은 무조건 만날 거고 전교수의 리미트 붙인 거. 알았죠? 그때도 그 얘기 할 거야 내가. 뭐 무조건 첫째과 공비만 찾자라는 말을 계속 할 거다. 그럼 여기서 첫째와 공비는 어떻게 찾는데요? 그거는 숙제 풀이하면서 갑시다. 알았죠? 거의 9시가 다 됐네. 자, 잠깐 쉬었다가 원리 합계 하러 갑시다. 오늘 할 게 되게 많구만. 여러분들 원리 합계가 뭘까요? 결국 뭘 구하고자 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원리를 합한 거. 원금. 은행에 돈을 넣는다. 내가 넣은 금액, 원금. 그리고 이자. 그래서 내가 총 찾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니? 이게 원리 합계야. 일단 그 이자를 주는 방식부터 사실은 달라지는데 단리법이 있고 복리법이 있어요. 원래는. 물론 너희들이 실제로 나중에 커서 은행에 너희가 직접 뭐 상품 찾아보고 돈 넣고 할 때가 되면은 그때 한 번쯤 들어볼지 모르겠는데 자, 뭐 안 넘어가. 근데 실제로는 단리와 복리 중에 뭐가 더 많냐면은 일반적인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이런 데는 다 대부분이 거의 99%다 단리예요, 단리. 근데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다 어디에 있어? 복리야. 여기 보면 복리로, 그 다음도 복리로, 그 다음도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복리로. 계속 복리만 만납니다. 실제로 너희가 만나기 힘든 문제. 실생활에서는 앞으로 커서는 만나기 힘든 녀석. 그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딱 단리는 이자를 좀 적게 주는 거고 복리는 이자를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금융권이 우리는 국민은행 같아서 굳이 복리를 안 만들어도 되지. 왜? 이자 안 줘도 알아서 맡기잖아. 그죠? 안전하다는 이유로. 그럼 복리는 어디서 주냐? 돈을 잘 안 맡길 은행들. 예를 들면 저축은행이라던가 예를 들면 뭐 무슨 투자신탁 뭐 이런 데 있잖아. 대우증권 이런 데 있잖아. 그런 데다가 돈을 맡기는 사람들도 있어. 뭐 저금 같은 거. 왜? 거기는 이자 많이 주거든. 단리지만 이자율이 높던가 혹은 간혹 가다가 복리 상품도 있습니다. 오케이? 결론부터 얘기해볼까? 단리는 일차함수고요. 복리는 지수함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넣으면 넣을수록 복리는 이자가 많이 붙어. 대신에 그래서 뭐 해? 막 10년, 20년씩 넣어놓기 안 하겠지. 그러면 은행 파산 남. 그래서 뭐 1년 뒤 만기, 뭐 2년 뒤 만기, 만기를 정해버리지. 그래서 무조건 빼게. 빼고 나면 다시 넣게. 그런 식으로 만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떠나서 단리와 복리는 뭐냐면은 단리는 결론부터 또 얘기를 해볼까?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는지 결론이 아니라 과정부터 계속 얘기해볼게. 단리는 매년 이자를 주긴 주는데 어떻게 주냐?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속 줘요. 그런데 복리는 1년이 지나면 이자를 내가 한번 받잖아. 그지? 1%면 1%만큼, 10%면 10%만큼의 이자가 들어와 있는데 그 이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자를 또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 넣으면 넣을수록 점점 돈은 불어나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얘는 처음에 A1을 넣었어. 그러면은 이자율을 R이라고 치면은 그 다음 해에는 AR만큼의 이자가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도 또 이거에 대한 이자만 AR, 또 이거에 대한 이자만 AR만큼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N년이 흐르면 하고요. A 더하기 ARN. A 더하기 ARN이다 보니까 A로 묶어주면은 1 더하기 RN. N에 대한 1차식으로 이자가 붙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음? 자, 그런데 복리는 뭐냐? A1을 넣었어. 그러면은 1 플러스 분배되면 A. 그만큼 돈도 그대로 들어있고 R. AR만큼의 이자가 또 들어와. 여기까지는 똑같아. 맞죠? 그런데 1년이 지나면 그거 자체, 이거 전체가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지. 그만큼의 돈, 그만큼 그대로 있고 이거 전체에 대한 R배만큼의 돈이 또 들어와. 1 플러스 R을 계속 곱하는 형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뭐 R이 막 10%, 20%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 봐야 1%, 뭐 100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1 플러스 R이라는 놈을 미치로 갖는 지수식이 됩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너희들이 실제로는 나중에는 이거고 무조건 이자율이 높은 걸 따라가겠지만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거고 우리가 실제로 다루게 되는 건 지수함수를 따라간다. 문제에서는 항상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을 따라갈 겁니다. 문제를 푸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고등부 입장에서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래서 너네가 실제로 만나는 거는 뭐냐면은 적금이 뭐냐? 매월 혹은 매년. 나는 일단 매년으로 설명할게. 월이면은 그냥 월만 바꾸면 되는 거라서. 매년 일정한 금액을 넣는다라는 가정으로 공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율은 R로 가겠지. 연이율 R. 자, R 나중에 몇 퍼센트로 나온 거랑 이 R이랑 구분 잘 하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적금, 매년 돈을 넣는 금액은 어떻게 되냐? 자, 또 요 안에서 두 가지로 또 나뉘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기수불이라는 게 있어. 명칭으로는 모르셔도 됩니다. 어차피 명칭 기수불로 이런 말은 안 나와.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좀 얘기할게. 그리고 기말불이 나와. 기수불이 뭐냐면은 기간. 뭐 매년이라면은 1년마다의 기간. 매월이면은 1월, 매월마다의 기간. 기간마다 머리 숫자거든. 기간의 머리, 매년이면 매년, 매월이면 매월, 초에 돈을 넣는 거, 납입하는 거. 오케이? 기말불은 기간의 말. 그러니까 매년 말마다 돈을 넣는 거야. 그 차이가 무엇을 만드느냐? 자, 간다. 얘는 1년째 초, 2년째 초, 3년째 초, n년째 초마다 A1이라는 돈을 넣을 거야. 내가 납입을 한 금액이 A. 오케이? 그런데 돈을 찾을 거야. 언제 돈을 찾냐면은 n년째 말에 돈을 찾습니다. 자, 기말불은요. 1년째 말, 2년째 말, 3년째 말 해서 n년째 말의 마지막 돈을 A1씩 넣는데 돈을 찾는 거는 둘 다 n년 말 동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차이가 생기냐면 얘는 돈을 찾을 때 마지막에 돈을 넣은 것도 1년이 흘렀어. 이자가 붙고 그 이자까지 받아서 돈을 찾는 게 기수불이라고 보면 되고 기말불은 n년 말이 돼서 A1을 넣었는데 n년째 말에 돈을 찾을 거야. 그럼 마지막에 넣은 돈 A1은 그냥 A1 그대로 끄집어내는 거. 이게 기수불과 기말불의 가장 큰 차이다. 알았냐? 자, 간다. 그리고 하나 더 상식. 적금은 일종의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은 자, 이것도 역시 상식이야. 원래는 한 통장에다가 이자율이 딱 정해져 있으면 한 통장에다가 A1 넣고 다음 해 또 A1 넣고 다음 해 또 A1 넣고 이건데 통장을 이율을 똑같은 걸 매년 만들어서 있잖아. 만들어서 넣고 가만히 두고 그 다음 해면은 또 똑같은 이율의 통장을 넣어서 A1을 넣고 또 통장을 만들어서 넣고 통장을 넣어서 만든 거랑 동일합니다. 그 금액은. 이율만 똑같으면. 그래서 마치 모든 돈들이 각각의 통장에 들어간 것처럼 이때 돈을 넣었어? 그래 이자 받아. 한 번 받아.
마지막에 처음에 돈을 넣은 거지. 처음에 돈을 넣었어. 그것도 이자를 따로 받아. 얘도 따로 받아. 몇 번 받았을까? 이 지수만 좀 이따 고민하자. 그렇게 만든 다 들어있는 금액을 싹 다 더하시면 됩니다. 합. 그게 내가 찾을 수 있는 금액이야. 오케이? 자, 이자 몇 번 붙었을까? 마지막 얘가 n번 붙었을 겁니다. 얘는 n-3번이에요. 어떻게 찾아가면 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으로 보려고 하지 마. 그게 아니라 너는 횟수를 봐봐. n개지. 1년 초부터 n년 초까지 돈을 넣었으니까 A1을 n번 넣었잖아. 그럼 더하고자 하는 이 대상도 n개. 전체 개수가 n개가 되도록 생각을 해주면 더 빨라. 그러니까 1승부터 시작하면은 n승으로 끝나야 딱 n개지. 자, 어차피 이 n승을 안다 모른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합을 구할 때는 이거 안 봐. 공B-1 분의 첫째 항 A 곱하기 1 플러스 R. 얘가 첫째 항. 공B 뭐라고요? 1 플러스 R. 그때 이 n개를 따라가지 이 n을 보고 안 함. 어차피. 마이너스. 두 번째 얘네들은. 자, 여기 A1을 넣었어. 하지만 돈을 넣자마자 바로 빼줘. 이제 안 붙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넣은 돈은 어떻게 됐을까? 이자가 붙었겠지. 몇 번 붙었을까? 또 전체 개수가 n개가 되도록 하면은 n-1승으로 끝납니다. 어차피 이 n-1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어차피 이거 합구할 거거든. 뭐야? 공B-1분의 첫째 항이 A죠. 공비의 항 몇 개? n개로 찾을 거예요. 어차피 합공식 바로 쓰지 얘를 잘 안 쓴. 그래서 어쨌든 이게 우리의 답이네. 적금 금액, 적립 금액. 오케이? 또는 적금에 가입하였다. 찾을 수 있는 금액. 이런 식으로. 오케이? 끝. 그러면 원래 학계는 끝.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 진짜 가끔 가다가 내가 이거 내는 학교를 봤어. 이 원래 학교를 조금 힘줘서 내는 학교들이 은근히 그냥 약간 상식적인 얘기로 좀 물어보는 학교들을 봤는데 너네 예금과 적금의 차이 아냐? 이거 방학 때도 내가 설명했었는데 예금이 뭐고 적금이 뭐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생활 상식. 예금 뭐고 적금은 뭐야? 잘 모르나? 적금은 말 그대로 쌓일 적자. 돈을 쌓아 나가는 거. 매년, 매월 돈을 넣는 거를 적금이라고 합니다. 예금은요. 한 번 넣고 끝. 예를 들어서 로또 1등 당첨. 예치금이라고도 하지. 그 넣은 금액 자체를. 오케이? 예금은 한 번 넣고 가만히 두는 거. 그걸 예금이라고 하고요. 적금은 예를 들어서 너네 세뱃돈 같은 거 뭐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쓰는 돈은 엄마한테 용돈으로 받고 매년 받는 그 세뱃돈은 엄마가 뭐 가입을 해주든 너네가 만들든 뭘 하든 해서 그냥 매년 설 되면은 돈 넣을 거니까 그지? 그냥 만들어만 두고 넣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때 매년 내가 세뱃돈 받는 게 일정해 달라. 매년 다르잖아. 그래서 적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율 입출금식 적금 또는 자율 입금식 적금 또는 그냥 정기 적금. 여기서 말하는 정기 적금은 이거야. 어디 갔어? 이거. 내가 세뱃돈을 이 올해는 80만 원 받았고 작년에 120만 원 받았고 재작년에 한 60만 원밖에 못 받았다. 근데 나는 매년 세뱃돈을 얼마를 받든 50만 원은 넘을 것 같아서 50만 원을 입금을 할래. 라고 정해서 정기 적금을 넣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올해 100만 원을 받았으면 100만 원, 작년에 80만 원 받았으면 작년에 80만 원, 재작년에 160만 원 받았으면 60만 원을 내가 맞는 만큼 넣고 싶다. 그럼 자율 입금식 적금 이런 것도 있어요. 알았죠? 자, 근데 여기서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예금은 어쩌라고요? 요게 일종의 예금이다. A1 넣고 끝이잖아. 그 예금들을 모아서 적금을 한 거고.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끔 이게 예금에 대한 문제를 딱 등장하면 애들이 당황을 해. 예금은 어떻게 풀지? 나 적금밖에 안 배웠는데? 이러고 틀려온 애들이 가끔 봤어. 그래서 설명하는 겁니다. 저게 예금이야. A1 넣고 이자 받고 끝.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이 단원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 뭐 좀 이따가 막 적금 말고 상환도 나오고 뭐 또 뭐 있냐? 연금도 나오고 할 거야. 근데 그 얘기는 거기서 가서 하고 지금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거 공식을 외우지 마세요. 공식 암기를 하는 순간 실제 너희들의 학교 시험에서는 틀릴 가능성이 더 높다. 왠 줄 알아? 이게 원리 합계 단원을 푸는 이 문제집을 푸는 너희들한테는 공식이 도움될 수 있어. 왜? 거의 다 맞으니까. 한두 개 빼고. 오케이? 다 맞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문제 풀고 20문제 풀다 보면 서서히 내가 이게 귀찮거든. 그래서 공식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공식을 외워버린 애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실제 학교 시험 문제에서 원리 합계는 진짜 많이 나와요. 2개야. 보통 하나 나와. 하나가 나오면 그 문제가 고난도일 거고 2문제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가 고난도일 건데 그 고난도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있잖아. 일정한 금액이 아니게 나올 거다. 좀 이따 문제 풀 거야. 근데 지금 이거는 매년 A1을 넣는다고 고정을 시켜버린 거잖아. 그지? 그래서 공식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뭐 이거를 더한다. 마지막 답은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써야지 저 원리 합계 적금에 대한 합공식을 쓰면 안 된다. 알았죠? 첫 취향도 달라지고 막 이상할 거야. 공비도 달라져 심지어. 자,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는 등비수열 합을 쓰는 거고 그리고 또 2번째 뭐다? 너희들이 직접 이걸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이라 해야 되나? 이거 글이라 해야 되나? 요 2가지를 너네들이 행하는 거야. 뭐 기말 부리면 이거겠지. 직접 그려서 나는 이걸 더하면 되겠네를 판단을 해서 근데 등비수열이네 등비수열 합공식 써야지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라고. 그래서 너무 많은 문제를 풀면 풀 때마다 항상 이걸 그리면 힘들고 귀찮으니까 한 2문제 정도만 풀 겁니다. 오늘은. 알았죠? 숙제로도 너희들이 웬만하면 뭐 해주세요? 만들어가면서 풀어주세요. 1532번 일단 하나 푸시고요. 뭐야? 바로 끝나? 여기 있네. 2번째는 잠깐만 적금 말고 딴 거 없냐? 왜 적금밖에 없어? 쉣. 뒤에 나오나 보다. 행일에 있나 보다. 일단 2문제만 풀자. 이거 풀고 계세요. 적금을 야 없다? 에? 원래 없었나? 마플 있었는데? 아닌가? 아니야, 몰라. 해. 그냥 32번 하나 맞아. 어이씨. 내 예상을 벗어나 버렸다. 그래서 이런 문제 지금 막 숙제로 예를 들어서 푼다고 쳐봐봐. 막 왜 또 안 넘어가? 32번 풀고 33번 풀고 34번 풀다 보면 이제 지겨워져. 그래서 방금 쓴 공식을 딱 외우려고 하는 순간 어디서 틀려버리면 35번에서 틀려. 아니네. 36번에서 틀려. 그래서 요거는 보여만 줄 거고 집에서 다시 한번 풀어봐. 알았죠? 자, 32번 봅시다. 어떻게 하라고? 공식 외우지 마세요. 이 갖다 집어넣고 기술불, 기말불 막 외워가지고 하지 마. 무조건 이거 그리셈. 1개월째. 언제? 초에. 초 2개월째. 초 24개월째. 초 그리고 24개월째. 말 넣는 거는 초들마다 넣습니다.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근데 돈을 찾는 거는 언제? 24개월째 말에 돈을 찾을 거야. 그럼 여기서는 한 달이 흘렀으니까 월이율 0.4% 받았겠지. 얘도 월이율 0.4% 받았겠지. 받은 금액이 얼마야? 1 플러스 100분의 0.4. 1000분의 4죠? 1.004네요. 한번 얘는 여기서 막 찾아가지고 24승, 23승 쓰려고 하지 말고 모르겠으면 비워놔. 또는 개수로 찾아. 24승. 1부터 시작했으니까 지수가 1부터 시작했으니까 24. 그럼 이제 우리는 뭐 구하면 된다? 이놈의 합 구하는 거야. 합. 근데 등비수열이네. 그래서 뭐다? 공비 1.004 빼기 1.
공비-1분의 첫째야 10 곱하기 1.004 그리고 공비 1.004 몇승? 24 항의 개수 승. 이렇게 푸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공식 외우지 말아주세요. 맞죠? 그래서 계산해볼까? 0.004지 분모. 그때 004 없애려고 1000 곱하고 1000 곱해서 분모 분자 똑같이 4분의 얘는 10 곱하기 1004 그리고 1.004의 24승은 1.1로 계산하래? 그럼 0.1이 됐겠네? 0.1은 어차피 10이랑 계산해서 사라진다고 치면 약분하면 끝납니다. 251 됐나요? 그래서 답은 251만 원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말 알? 뭔 말 알? 자, 갑니다. 이러니까 요즘 이 은행에 돈을 안 넣지. 그지? 10만 원씩 24개월 넣었으면 내가 넣은 금액 뭐 240만 원인데 1년 2년 넣어놨는데 고작 11만 원 받았어. 이러니까 요즘 은행에 돈을 안 넣지.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알았죠? 자, 근데 내가 왜 다시 한번 이거 그림을 그리면서 풀어라? 절대로 공식 쓰지 마라. 실제 너네 학교 시험 문제는 536번 같은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올 거야. 자, 이거는 쓰지 마세요. 오케이? 쓰지 마세요. 집에서 꼭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2025년 1월 1일부터 매년 초에 연이을 3% 복리로 예금을 할 겁니다. 근데 첫 해에 100만 원을 넣는데 뭐야? 이거 나오잖아, 이거. 넣는 금액 자체가 100만 원으로 일정하지가 않아. 몇 년이야? 25년 초, 26년 초 해서 2034년 초까지 돈을 얼마 넣었어. 얼마인지 좀 더 쓰자. 돈을 찾는 거는 34년째 말에 돈을 찾을 거야. 금액을 34년 말에 맞출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다, 얘들아? 넣는 금액 자체가 바뀌잖아. 3%씩 증가. 이따가 1.03배. 그럼 얘는 1.03배만큼 몇 번 곱해준 거야? 몇 년이 흘렀어? 몇 년이 흘렀냐, 이거? 10년이 흐른 거지? 9년이 흘렀지. 됐냐? 요거야. 그리고 돈을 찾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거야. 얼마? 100만 원 곱하기 1.03에 9승만큼 돈을 넣었고 여기는 100만 원을 넣은 상황이야. 이자율을 계산해보자. 이자율도 3%네. 1.03이야. 좀 더 어려워지면은 이 증액하는 비율과 이율의 비율이 또 다르다. 알았지? 1승. 한 번 붙었어. 얘는 이자 몇 번 붙었어? 전체 개수가 10개죠. 10승. 그래서 더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얘가 1.03이고 얘가 1.05면은 얼마씩 곱해지냐? 1.03은 나누고 1.05는 곱해지는 거니까 1.03분의 1.05가 공비겠지? 맞지?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은 등비수리 합이 아니지. 얘도 100 곱하기 1.03에 10승, 그 다음도 100 곱하기 1.03에 10승, 얘도 100 곱하기 1.03에 10승이잖아. 그래서 지금 문제는 등비의 합은 아니게 됐어. 맞죠? 그냥 100 곱하기 1.03에 10승이 몇 개? 10개 들어온 것밖에 없네. 지금 문제는. 알았니? 이거 공식 쓴 사람들은 다 틀려요. 외우지 마세요. 알았음? 1340만 원이 될 거야. 일단 답은. 근데 실제 너희들 학교 시험 문제는 뭐다? 이거는 3%씩 증액. 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뭐 이런 말이 있을 거야. 오케이, 3%씩 증액해서 돈을 넣는데 이자율은 뭐 5%, 뭐 1%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점점 공비가 달라지고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만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타임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시간표는 아니고 정확하게는 시간에 따른 금액의 변화율을 그려가면서 이놈들을 더할 건데 더하는 형태에 따라서 문제풀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알았죠? 결론적으로 보니 똑같다면 공식은 이겁니다인데 똑같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지. 똑같지 않은 문제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알았니? 여기까지. 이게 원리 합계입니다. 어때요? 잘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번 숙제 어디까지? 요 등비수열 단원 마지막 문제 1573번까지가 숙제입니다. 요거 잘 풀어 오시고요. 54번인가? 53번, 73번까지 잘 풀어 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슬슬 시그마 해서 마무리합시다. 자, 이제 너희들이 곧 나오는 수열의 합 그리고 수학적 비나법으로 가면은 수열에서 나오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등장한다. 등차 등비는 공식 때려넣으면 답이 나오지만 시그마랑 수학적 비나법은 너희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수능으로 치면은 거기서 중킬러급, 킬러급 문제들이 항상 나왔었거든. 알겠죠? 거기는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등비수열 잘 풀어오시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빠이.